유망 종목 소개받는 시간이죠. 낭중지주 스몰캡. 오늘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뭐 장도 어렵고 네. 그리고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빼고는 뭐 거의 모든 종목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연말 대비해서 아니면 금리도 낮은 상황에다 불구하니까 좀 고금리 네. 상품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생각에 배당 관련주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배당을 좀 적게 한다. 뭐 이런 비판들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고배당주 소개해 주신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전체 다 기업들 평균 배당률이 2%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률이 낮다는 거. 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배당률이 은행 이자의 두세 배 가량 높은 현저하게 높은 기업이라는 걸 좀 안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종목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업은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이라고요? 예, 그렇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인데, 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BS나 MBC 쪽으로 좀 정치 관련된 문제가 있는 네, 종목으로 네. 많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면산 터널도 그렇고 좀 많이 이슈가 된 종목이긴 한데, 그렇죠. 지하철 9호선도.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문제고 수익은 수익이다 보니 안정적으로 조금 자기 자산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즉시 연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금이요? 그렇죠. 연평균 한 이자 소득세를 다 제하더라도 연평균 2042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즉시연금,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2년도에 호주 맥쿼리 그룹과 신한그룹이 좀 합쳐져 가지고 좀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련된 인프라 펀드를 구축해서 건설, 항만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률이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90%가 넘어서기 때문에 세금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고 90% 이상을 배당으로 해주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주가 맥쿼리 인프라가 지금 6,000원, 6,3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TV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이 적자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나 아니면 오면산 터널이나 서울 논산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투자했는데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 적자 금액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적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적금 넣기보다는 그냥 맥쿼리 인프라를 하나 사놓고 배당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투자 포인트는 뭔지, 경쟁 업체 대비 강점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대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진으로 인한 수익의 90%를 넘는 거를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 보장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이 보장된다는 개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자를 정부에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난 9호선 같은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엮인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더 그때가 되면 주가를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않겠는가. 이게 보면 2042년도가 되면 3,000원으로 해가지고 끝납니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자금은 2,400원, 500원 왔다 갔다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6,400원, 500원 선이니까 뭐 한 4,000원 정도가 감가상각이 된다고 치더라도 연평균 2014년도가 되면 이제 그 인천공항 관련된 인천고속도로 있죠. 네네. 그 고속도로 관련된 배당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18년이 되면 천안 논성간 고속도로 배당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18년이 되면 고배당이 배당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됩니다. 네. 712원으로 2018년부터 42년도까지는 매년 712원이 배당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뭐 6,300원이니까 네. 뭐 대략적으로 10%가 봐도 10%가 넘게 넘죠.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야, 배당이 정말 10%가 넘는다는 건 참 놀랍네요. 그렇죠. 근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언론적으로 자꾸 이슈가 되고 하니까 네. 네네. 뭐 지금 뭐 고소선도 그렇고 소송 중이죠. 네. 이런 이슈가 되고 정치 색깔이 강할 때는 좀 주가가 밀립니다. 아. 예. 뭐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긴 하네요. 그냥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전혀 문제가 네. 없는데 뭐 이슈적으로 해서 좀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선이 끝난 다음에 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2번, 6월, 12월 2번 배당을 해주니까 6월 배당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가 돼서는 지금 주가가 6,300원이니까 어떻게 배당가가 좀 맞으면 5,000원대가 다시 온다고 치면 만약에 5,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배당률이 700원이 넘어간다. 그럼 뭐 14% 정도 네. 배당이 되니까 이자 소득세를 배당 소득세를 떼더라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네요. 기업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즉시연금과 같은 그리고 1년에 2번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번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적금과 예금과 같은 즉시연금과 같은 좀 상품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 뭐 동서, 한전 이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또 안정적이면서 확고한 배당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네.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 뭐 간단하게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는 상황인 네. 거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의 90%가 넘는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차원에서는 고퍼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퍼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배당주를 갖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당장 배당주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자, 지금 저희가 뭐 과거 일본 경제와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온 다음에 어떤 종목이 많이 갔냐면 네. 고배당 상품들이 많이 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배당 적금이 뭐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0%대가 되니까 결국은 고배당을 해주는 종목이나 우선주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네.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앞에 5라고 시작하는 숫자가 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매주 하시는 게 그리고 6월 말 배당 시즌이 끝난 다음에 7월부터 조금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나머지 한 기업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설명드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CNS 자산관리라고 네.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총 매출, 당기순이익이나 총 매출의 90% 이상을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빌딩 관리 회사. 예, 학교 뭐 주차장 시설도 관리를 많이 네. 하는데 백화점이나 뭐 공항 그리고 대형 건물 뭐 이런 뭐 대학교 이런 건물에 관리를 하는 용역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높은 배당률로 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대형 배당주보다 뭐 강원랜드도 될 수 있고요. SK텔레콤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대형 배당주보다는 오히려 더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날 수 있는 배당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배당 종목을 매수하시겠다. 네. 그럼 저는 맥쿼리 인프라를 할 것 같고요. 아, 네, 네. 예.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빌딩 종합관리 그리고 시설 청소 일반관리 뭐 특수 경비 쪽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이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좀 작습니다. 몇 네. 퍼센트나 되나요? 10%대, 17%, 14%대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대주주 지분이 작다 하면 경영권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시가총액도 조금 작은 그렇죠. 종목이죠. 800억 정도밖에 안 네. 되니까 뭐 큰 기업은 아닌데 네.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꾸준히 과거에 배당을 많이 해준 걸 보면 그래도 대주주의 뭐 부도덕성이나 대주주 리스크 아니면 뭐 적대적 M&A 관련된 그런 이슈에는 좀 덜 노출돼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도덕적인 부분 네. 아니면 뭐 리스크적인 CEO 지분이 작다는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타 종목보다는 조금 덜 우려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CNS 자사관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은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네요. 네. 3,000원에서 좀 4,5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차트를 쭉 당겨 보시면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급락을 많이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총이 800억, 뭐 9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이제 부산 쪽이죠. 부산 쪽에 동부산 골프장 건설하는 데 좀 관련을 해서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PF 대출과 관련돼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뭐 연쇄도산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분양권이 안 팔리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네, 네.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네, 네. 근데 그것을 뭐 깔끔히 해소하고 지금 분양권이 잘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분양권이 다 판매가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인데 네.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 14년도 8월 정도면 뭐 끝나는 상황인데 네. 그것만 뭐 정리가 잘 된다고 치면 뭐 큰 무리는 없이 주가는 강하게 네. 예전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관리 쪽에서는 뭐 빌딩 관리죠. 빌딩 네. 관리 쪽에서는 꾸준히 매출이 증가됐었는데 골프장 쪽에서는 적자가 났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아직까지는 분양권을 판매는 안 한 상황이다 보니 적자를 했었는데 그거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7%, 하반기 7%에서 14% 배당을 해줬으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네. 뭐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네.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적더라도 조금 우려를 덜 해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양권이 아니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분양권이 좀 분양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좀 분양이 잘 되고 호평이 되다 보니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금 주가가 4,300원, 4,200원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밀려가지고 한 3,000원까지 뭐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온다면 네.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아마 뭐 CNS 자산 관리 이것도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권 문제로 있을 때는 이제 퍼죠. PR 자체가 9가 넘어서는 상황인데 네. 2014년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한 1,800억 정도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 96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치면 PR 기준으로 6배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이 네. 종목도 고배당을 넣을 수 있는 그러게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산이죠. 동부산, 부산 쪽 관련된 동부산 골프장 리스크가 좀 완벽하니 해소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이미 뭐 예전 고점 자리로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부산 쪽이 이제 분양사무실이죠. 네. 분양사무실 관련해가지고 좀 문의를 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됐다는 걸 피드백을 해주니까 네, 네. 그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해가면서 만약에 CNS 자산관리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밀릴 때, 눌림목이 네. 올 때 다시 한번 투자해 보시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고배당주 중에서도 좀 숨겨진 주옥 같은 종목 2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